맛동산 부동산 오덕산 시드니 부동산 오덕산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호주에서 부동산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호주 부동산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호주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자산 증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집을 사는 건데, 실제로 봤을 때 호주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는 또 사실을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의 부동산 정책이 정부하고 왜 잘 연결이 되냐 봤더니, 호주는요, 이 자가주택 비율이 다른 어떠한 OECD 국가보다 높다랍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 비율이 호주 전체 인구의 71%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 통계적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자가주택 비율이 49%예요. 그렇다면은 51%의 대한민국 사람은 집을 갖고 있지 않고 세를 살고 있는 거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51%의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양쪽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가주택 비율이 71%라는 의미는 10명 중에 7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호주에 정권을 잡는 정당들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집은 사는 곳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리빙이냐 아니면 바잉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의식주라는 세 가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옷도 빌려 입지 않잖아요. 음식도 내 돈 내고 사 먹죠. 그렇다면 집도 빌려 사는 것보다는 내 돈 내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의식주는 내 거를 내 돈 내고 내가 소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집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가치관은 의식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 소유를 갖고 있다는 건 나의 자부심에, 내 자존감의 2차적 욕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집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겠어요? 있는 사람의 정책에 따라 우리도 같이 그것을 라이딩, 같이 동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도 이제 간단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은 거죠. 요즘은 호주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점점 getting warm,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5,000불의 빌더 그란트가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첫 번째 구매하려고 하는 첫 주택 구입자가 여러 가지 보너스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2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호주의 부동산 첫 구입자들이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을 처음 사는 사람들, 호주에서는 first home buyer라고 하는데요. 한국식 표현을 하면 산을 처음 타는 사람을 산 처음 타는 어린이에서 살린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부동산을 처음 사시는 분들을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 호주 불인이들에게 하나하나씩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오늘은 오프 더 플랜의 구매 과정을 스텝에 따라서 제가 겪은 손님의 케이스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오프 더 플랜이라는 의미는 뭐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건데, 이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도면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건설사를 사냐에 따라서 그 원래 예정대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모든 부동산을 살 때는 실질적으로
이 호주에서는 20%의 디파짓과 80%의 융자로 구매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된 케이스인데 오프 더 플랜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신축 아파트의 도면을 보고 그 아파트를 인정하고 계약을 할 때는 10%의 뒷받침을 내는 거고요. 보통 오프 더 플랜의 완공 예정일은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20개월 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될게요. 내가 올해 2020년에 오프 더 플랜 지금 구매를 해서 계약을 10%를 내고 했다 하시면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이사 날짜는 2022년 중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 계약자 중 한 분이 퍼스트 홈바이어 조건으로 최근에 오프 더 플랜 구매를 하셨고 10%의 계약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할 때 반드시 호주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물론 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자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2년 후에 최종적인 이사 날짜, 세틀먼트 시에 그 전 단계,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고, 대신에 3개월 전에 융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득이나 회계 관리들을 좀 차근차근 해 놓으시는 게 요령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 전에 반드시 호주에서 거쳐야 될 의뢰인이 누구냐? 바로 모기지 브로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이 변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요, 아마 이 호주의 불인이들께서 첫 계약을 하시고 오프 더 플랜을 구매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셨을 때 2명 중에 하나가 집을 포기하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를 만난다는 의미는, 변호사는 양쪽 변호사가 있어요. 디벨로퍼 변호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디벨로퍼 변호사와 여러분들의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이해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 변호사는 그 집에 대해서 디벨로퍼 쪽에서 준 내용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마음도 불안하고 확신도 안 들고 계약을 해도 그 집을 내가 잘 가져갈 수 있을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호사를 만나면 그 불안이 증폭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스크들, 또 어떤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의 고려 대상들을 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 과정이 꼭 거치셔야 그 집의 안정성과 그 집의 리스크들을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다.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들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베스트의 얘기도 듣게 되지만 베스트보다는 아마 워스트 상황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듣게 되니까 내가 이 집을 사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올 수도 있다. 감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은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의 노티스니까 우리가 긍정적이고 확신을 갖고 그 집을 구매를 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상황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쁜 상황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컨트랙적인 부분에서의 내용 확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변호사를 만나는 의미는 뭐냐? 변호사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이라는 것은 변호사분들이 말씀을 하겠지만, 변호사를 만난다고 해서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의 내용을 듣고 계약에 대한 부분을 듣고 나서는 변호사 부분의 비용도 우리가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주택 구매자인 경우에 오프 더 플랜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 더 플랜인 경우에는 이 건설사 쪽과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 부분을 숙지한 후에 10%의 계약금을 납입을 하면, 일단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가계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2년 후에 최종적인 계약을 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 융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후에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집을 계약한 2년 되는 시점에서 융자 부분부터 걱정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대신에 2년 후에 융자를 받기 위한 조언 정도는 들어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내 소득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계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정돈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체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오프 더 플랜을 계약할
시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느냐. 첫 번째는 디벨로퍼의 건설사의 10%의 계약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한 계약 조건을 숙지한 후에 10%를 납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그 2년까지의 과정에 이제 중간 과정, 최종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불인이들, 호주의 부동산 첫 구매에 대한 가장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지스트 하우스, 존재하고 있는 집을 사는 과정들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대요. 1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자리만 빌려서 방송만 찍고 카페에서 그냥 나갈 겁니다. 다음에 와서 커피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라드에 있는 떡도 맛있고 커피도 마시는 카페에서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맛동산, 부동산, 오덕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